평화로운 토요일 오전, 아파트 12층 현관문 앞엔 작은 운동화 두 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민수의 8살 딸 수지는 막 온라인 수업을 끝내고 집안을 뛰어다니며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다. 수지 엄마는 주방에서 늦은 아침을 차리며 말한다. 조금만 조용히 놀아. 아랫집에 들릴 수도 있어. 하지만 수지는 대답 대신 웃음을 터뜨리고 소파 위로 뛰어올랐다. 딱딱딱 층간소음 특유의 둔탁한 진동이 바닥을 타고 전해졌다. 그러나 부모는 익숙한 일상 소음 정도로만 생각했다. 그때 스마트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관리사무소. 처음엔 단순 안내 전화겠거니 했지만 목소리는 예상보다 조심스러웠다. 안녕하세요, 입주자님. 혹시 지금 집에서 아이가 뛰고 있을까요? 아랫집에서 층간소음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수지 엄마는 순간 얼어붙는다. 네, 우리 애는 잘 안 뛰는데요. 지금은 그냥 거실에 있는데. 자신도 모르게 방어적인 말투가 나온다. 전화를 끊은 뒤 엄마는 거실로 나와 아이를 바라본다. 수지는 TV 앞에서 무릎으로 바닥을 쿵쿵 짚으며 장난감을 굴리고 있었다. 남편 민수도 빠르게 상황을 파악한다. 설마 이것 때문에? 우리 애가 얼마나 조심하는데. 억울함과 당황이 뒤섞인 표정. 둘 사이에 짧은 정적이 흘렀다. 사실 그동안 부부는 소음에 신경을 많이 썼다. 방문 슬리퍼를 신고 다니고 밤 9시 이후엔 뛰지 못하게 하고 러그도 깔았다. 그래서인지 더욱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우리가 뭘 잘못했지? 수지 엄마는 속으로 중얼거린다. 하지만 현관 거울 속 표정은 확신이 아닌 불안이었다. 아랫집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오늘 민원이 처음 접수됐을 뿐 어쩌면 이전에도 참아왔을지도 모른다. 층간소음은 소리가 아니라 서로 다른 일상의 충돌이다. 누군가에겐 잠깐의 놀이가 다른 누군가에겐 긴 하루의 마지막 인내일 수 있다. 수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아빠 품에 안겨 장난감을 흔든다. 그 모습은 너무도 평범했고 사랑스러웠다. 그래서 더 난감했다. 누굴 탓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생각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카메라는 조용한 천장을 향해 천천히 줌인한다. 보이지 않는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답답한 한숨이 들려오는 듯했다. 그리고 오늘 이 집의 일상은 조금 달라지기 시작한다. 전화를 끊은 뒤 거실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해졌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밝게 뛰놀던 은지는 부모의 표정을 눈치챈 듯 소파 뒤에 숨어 고개만 내밀었다. 민수는 TV 볼륨을 줄이고 천장을 올려다본다. 우리가 그렇게 시끄럽게 했나? 말은 의문이었지만 사실은 스스로를 설득하려는 독백에 가까웠다. 수지 엄마는 휴대폰을 쥐고 관리사무소 통화 내용을 반복해서 떠올린다. 아랫집에서 신고. 왜 지금일까? 지난 몇 달간 아무 연락도 없었다는 점이 오히려 더 불편했다. 그동안 참다가 결국 신고한 건 아닐까? 마치 뒤통수를 맞은 듯한 기분이 스며든다. 민수는 억울함을 숨기지 못한다. 우리 애가 남들처럼 방방 뛰는 것도 아니고 학교 끝나면 공부하잖아. 게다가 러그도 깔아놨는데 이건 좀 과한 거 아니야? 그 말은 사실 자신이 좋은 부모라는 확인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수지 엄마도 고개를 끄덕인다. 솔직히 수지 진짜 조용한 편이지. 우리 집이 주범일 리 없어. 그러나 말과 달리 손끝은 자꾸만 테이블을 두드렸다. 그 불규칙한 소리조차 거슬리게 들렸다. 지금 이 순간 모든 소리가 예민해진 것이다. 그때 현관 인터폰 알림음이 울린다. 두 사람은 놀란 눈빛으로 서로를 본다. 스크린에는 401호라는 숫자가 떠 있었다. 아랫집이었다.
인터폰 너머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다. 혹시 지금 괜찮으시면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공격적이지도 위협적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오래 고민한 끝에 용기 낸 톤이었다. 수지 엄마는 숨을 들이쉰다. 저희 아이가 거의 안 뛰어요. 혹시 다른 집이랑 착각하신 거 아닐까요?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그 안엔 상처받은 자존심이 숨어 있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아랫집 주민이 조용히 말한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몇 달째 밤마다 진동이 있어서요. 몇 달째? 그 단어가 마음을 찌른다. 민수와 수지 엄마는 동시에 말이 막힌다. 그 긴 시간 동안 누군가는 잠을 설쳤을지도 모른다. 층간소음의 시작은 언제나 같다. 나는 몰랐고 그는 견뎠다. 억울함과 피로가 마주하는 순간 대화는 시험대에 오른다. 수지가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묻는다. 엄마 내가 잘못한 거야? 그 질문이 부모의 억울함보다 더 아프게 가슴을 친다. 그리고 문 앞엔 아직 열리지 않은 대화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현관문이 열리자 아랫집 부부가 조심스레 서 있었다. 생각보다 나이가 많지 않았다. 비난하러 온 사람의 표정보다는 여러 번 연습해온 사람의 얼굴이었다. 민수가 먼저 허리를 숙여 인사한다. 아, 안녕하세요. 혹시 소음 때문에 많이 불편하셨어요? 예의를 갖춘 말이었지만 어색함이 공기처럼 맴돌았다. 아랫집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실 아이 소리 같기도 하고 가구 끄는 소리 같기도 해서요. 밤 10시 넘어서 들릴 때도 있었거든요. 말투는 담담했지만 피곤함이 묻어 있었다. 아랫집 여자는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우리가 예민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죄송해요. 그냥 잠을 너무 못 자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지 엄마의 표정이 흔들렸다. 억울함 뒤에 감정이 하나 더 생겼다. 미안함. 저희도 아이가 밤엔 못 뛰게 하거든요. 혹시 다른 집이랑 헷갈리신 건 아닐까요? 말은 부드러웠지만 방어벽은 여전히 단단했다. 그러자 아랫집 남자가 휴대폰을 조심스레 꺼낸다. 녹음 앱에 저장된 소리를 들려준다. 쿵, 쿵, 쾅. 이어지는 진동음과 가벼운 울림. 민수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린다. 익숙한 패턴이었다. 수지가 소파에서 뛰어내릴 때 나는 소리. 하지만 그는 바로 인정할 수 없었다. 이게 우리 집 소린지 단정하긴 어렵네요. 그 말에 아랫집 여자는 고개를 숙인다. 그렇죠. 그래서 확인하려고 온 거예요. 누굴 탓하려는 건 아니고 그냥 도움을 받고 싶어서요. 그 순간 수지가 문틈 사이로 얼굴을 내민다. 아랫집 부부와 눈이 마주친다. 수지는 작게 인사한다. 안녕하세요. 짧지만 진심 어린 목소리. 아랫집 남자는 그제야 미소를 지었다. 안녕. 괜찮아. 너 잘못 아니야. 층간소음의 중심에는 언제나 아이가 있다. 하지만 아이는 가해자도 피해자도 아니다. 어른들의 해석만이 갈등을 만든다.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쉰다. 혹시 괜찮으시면 관리사무소 통해서 계측을 해볼까요? 정확히 알아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아랫집 부부는 고개를 끄덕인다. 대화는 날카롭지 않았지만 긴장도 풀리진 않았다. 문이 닫히고 집안엔 조용한 정적만 남았다. 말 한마디로 끝날 일은 아니라는 걸 모두 알고 있었다. 이제 상황은 감정에서 사실로 이동하려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오후 수지 엄마는 식탁에 앉아 커피를 시킨 채 휴대폰만 바라보고 있었다. 어제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정말 우리 집 소리가 맞을까?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일까? 확신도 부정도 할 수 없는 묘한 불안이 집안 전체에 깔려 있었다. 띠링 문자 알림.
발신인은 관리사무소였다. 층간소음 관련 면담 가능하신가요? 양측 세대 방문 예정입니다. 딱딱한 문장이었지만 읽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제는 개인 감정이 아니라 공식 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오후 3시 인터폰이 울린다. 관리사무소 직원 2명 그리고 아랫집 부부가 함께 서 있었다. 민수는 문을 열며 억지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직원은 클립보드를 들고 정중하게 고개 숙였다. 불편하시겠지만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계측 장비가 낮게 진동한다. 직원은 메모하며 설명한다. 층간소음은 아이 뛰는 소리뿐만 아니라 가구, 장난감, 의자 이동, 심지어 슬리퍼 소리도 포함됩니다. 민수는 의자를 바라보며 멋쩍게 웃는다. 저거 수지가 과제할 때 자주 끄는데. 수지 엄마의 표정이 굳는다. 그 작은 습관이 민원의 원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친다. 아랫집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넨다. 사실 밤보다는 새벽이 문제였어요. 출근해야 하는데 계속 깼거든요. 그 목소리는 화가 아니라 지침이었다. 그 말이 오히려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다. 저희는 진짜 아이가 안 뛰는 줄 알았어요. 조심한다고 해왔는데 그게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네요. 방어 대신 인정이었다. 순간 공기가 조금 부드러워진다. 직원은 중재자로서 덧붙인다. 층간소음은 누가 옳고 그르다의 문제라기보다 서로의 생활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계측 결과를 토대로 개선 방향을 제안드릴게요. 수지는 방문 뒤에서 몰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작은 얼굴, 커다란 눈. 아이에게 이 모든 상황이 어떤 기억으로 남을까? 부모는 그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층간소음의 가장 큰 소음은 사실 말하지 않은 감정일 때가 많다. 대화는 늦게 시작됐지만 지금이 가장 빠른 순간일지 모른다. 직원은 노트북을 덮으며 미소 짓는다. 오늘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단계는 저희가 안내드릴게요. 그리고 문이 닫힌다. 거실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침묵의 결은 달라져 있었다. 이제 문제는 모른 척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고 해결의 첫걸음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며칠 뒤 관리사무소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지난 방문 당시 계측한 소음 데이터를 전달드립니다. 민수는 메일을 열어 그래프를 확인한다. 특정 시간대마다 일정한 진동이 찍혀 있었다. 밤 9시 40분, 새벽 6시 10분, 그리고 주말 오후. 수지가 뛰어다닐 시간과는 미묘하게 달랐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다시 집을 방문해 설명을 이어간다. 이건 아이가 뛰는 소리가 아니라 가구 끌림 바닥 충격음 패턴입니다. 직원은 거실 테이블과 의자를 가리킨다. 특히 의자 다리가 바닥에 직접 닿는 형태라면 이 정도의 소음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수와 수지 엄마는 동시에 식탁을 바라본다. 수지가 숙제할 때마다 의자를 끌어당기던 장면이 떠올랐다. 수지 엄마는 입술을 깨문다. 그게 이렇게 크게 들렸을 줄은 몰랐어요. 말하는 동안 테이블 아래서 얌전히 놀고 있던 수지가 고개를 든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민수는 급히 아이를 안아 올린다. 아니야, 너 잘못 아니야. 우리도 몰랐던 거야. 그때 초인종이 울린다. 아랫집 부부였다. 서로 눈을 맞추는 순간 민수는 먼저 말한다. 녹음 보내주셔서 감사했어요. 저희가 원인을 제대로 몰랐네요. 아랫집 남자는 고개를 저으며 손을 내젓는다. 저희도 아이 때문이라고 단정했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밤에 의자 끄는 소리가 더 크게 울리더라고요. 수지 엄마는 순간 얼굴이 붉어진다. 그 시간대
자신이 신발장을 정리하며 의자를 옮긴 기억이 스쳤다. 아, 저였나 봐요. 수지 재웠는데 시끄럽게 했네요. 민수는 부끄러움과 안도의 감정이 동시에 밀려오는 걸 느낀다. 소음의 주범은 아이가 아니었다. 어른들이었다. 층간소음의 오해 대부분은 확신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진실은 예상보다 단순할 때가 많다. 단지 조금만 더 귀 기울이면 들리는 소리. 관리사무소 직원은 작은 방음 패드를 건넨다. 식탁 아래 이거 하나만 깔아도 꽤 달라질 겁니다. 슬리퍼도 밑창 말랑한 걸로 바꿔보시고요. 아랫집 부부는 미소 지으며 말한다. 정말 감사해요. 우리도 최대한 노력할게요. 문이 닫히고 거실엔 다시 평온이 찾아온다. 하지만 그 평온은 이전과 달랐다. 알아차림 위에 만들어진 조용함이었다. 그날 저녁 집안의 공기는 유난히 부드러웠다. 민수는 식탁 의자를 하나씩 들어 올려 미끄럼 방지 패드를 붙였다. 수지 엄마는 거실 러그를 더 두툼한 제품으로 교체하며 말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는데 사실 우리도 훨씬 조용하네. 작은 변화였지만 마음속 무거움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다. 옆에서 지켜보던 수지가 조심스레 묻는다. 내가 뛰어서 그런 거였어? 민수는 무릎을 굽히고 아이와 눈을 맞춘다. 수지야, 내가 잘못한 건 없어. 근데 위층도 아래층도 서로 조심하면 더 행복할 수 있잖아. 아이의 표정이 천천히 풀린다. 그럼 나도 양말 신고 걸을게. 순간 부모는 서로 눈을 마주보고 웃었다. 어른보다 빠른 이해였다. 잠시 후 현관에서 문자 알림이 울린다. 발신인은 아랫집 남자.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부터 진짜 조용해졌어요. 혹시 저희도 시끄럽게 하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그 한 문장은 긴 시간 쌓여있던 오해를 단숨에 녹여냈다. 수지 엄마는 잠시 고민하다 답장을 보낸다. 저희도 몰라서 죄송했어요. 앞으로 서로 편하게 이야기 나눠요. 문장을 쓰는 동안 손끝이 따뜻해졌다. 불편함을 감싸는 건 결국 말 한마디라는 걸 실감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집안은 더욱 고요해졌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긴장이나 억지의 결과가 아니었다. 존중과 이해로 만든 고요함이었다. 민수는 거실 불을 끄며 중얼거린다. 우리가 조금만 일찍 물어봤다면 어땠을까? 후회이자 배움의 기록이었다. 베란다 창밖으로 같은 건물 창들이 조용히 반짝였다. 모두 다른 삶을 살지만 한 건물 안에서 같은 소리를 공유하는 사람들. 서로 보이지 않아도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새삼 크게 느껴졌다. 층간소음은 소리를 없애는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문제다. 소리가 줄어들면 편안해지지만 관계가 열리면 살아갈 수 있다. 수지는 곤히 잠들어 있었다. 그 작은 숨소리가 오늘만큼은 더 소중하게 들렸다. 그리고 이 집은 누군가의 평온을 지켜주는 집이 되고 있었다. 며칠 후 엘리베이터 안에 새로운 공지가 붙었다. 층간소음, 서로의 하루를 지켜주는 약속입니다. 아이 그림과 함께 조용히 걸려있는 문구는 누구를 탓하지 않는 말투였고 그래서 더 마음에 남았다. 민수는 출근길에 그 글을 잠시 읽고 미소를 지었다. 우리 집 얘긴데도 기분 나쁘지 않네. 관리사무소는 단호함보다 배려를 선택했다. 층간소음 계측 결과와 함께 야간 가구 이동 자제, 놀이 매트 활용, 대화 먼저 시도하기 등의 실천 방안을 정리해 카카오톡 공지방에 공유했다. 수지 엄마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생각했다.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저녁 무렵 놀이터에서 수지와 서너 명의 아이들이 뛰놀고 있었다. 벤치에 앉아있던 아랫집 부부가 환하게 인사한다. 요즘 정말 조용해졌어요. 감사해요.
민수도 어색하지만 솔직하게 대답한다. 저도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몰랐으면 계속 그랬을 거예요. 둘의 대화는 짧았지만 이전과 확실히 달랐다.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이 있었다. 그 순간 수지가 아이를 향해 외친다. 우리 집에서는 안 뛰고 여기서 뛰자. 주변 어른들이 웃음을 터뜨린다. 그 말 한마디가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보여준 듯했다. 아이들의 세계는 단순했고 그래서 더 현명했다. 관리사무소 직원은 단지 안을 순찰하며 조용히 주민들의 반응을 살피고 있었다. 민수가 다가가 인사를 건넨다. 고생 많으시죠? 덕분에 잘 해결됐어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한다. 층간소음은 시설보다 사람이 풀어요. 대화가 되면 해결도 같이 오거든요. 층간소음의 진짜 해결책은 방음제도, 계측기 데이터도 아니다. 이웃의 얼굴을 알고 목소리를 듣는 순간 비로소 시작된다. 봄바람이 놀이터를 스친다. 아이들의 발소리는 여전했지만 이제 누구에게도 공격적인 소리가 아니었다. 공존을 약속하는 작은 박동처럼 들렸다. 일요일 오전 햇살이 거실 카튼 사이로 고르게 스며든다. 예전 같았으면 은지는 이미 소파 위에서 점프를 하고 있을 시간이었다. 하지만 오늘 은지는 양말을 신고 조심스레 거실을 걸으며 그림책을 꺼냈다. 아빠, 아래층에서 들릴까?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 머리를 쓰다듬는다. 괜찮아. 걷는 건 괜찮아. 우리처럼 조심하면 돼. 주방에서 수지 엄마는 새 슬리퍼를 꺼내 신는다. 말랑한 밑창이 바닥과 닿을 때 거의 소리가 나지 않는다. 별것 아닌 변화인데 마음은 유난히 가벼웠다. 이게 이렇게 편안한 거였나? 상대방을 위해 한 행동이 결국 자신에게도 휴식이 된다는 걸 처음 실감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린다. 문 앞엔 작은 종이봉투 하나. 수진의 가족께 좋은 하루 보내세요. 401호. 안에는 아이들이 그렸다는 조그만 스티커 세트가 들어있었다. 민수는 웃음을 터뜨린다. 이웃이 있다는 게 이런 거였네. 수지는 곧장 봉투를 들고 놀이터로 향한다. 아랫집 아이와 만나면 나눠주고 싶다며 계단을 조심스레 내려간다. 발끝을 모으며 작은 목소리로 읊조린다. 조용히 걷기 약속했지. 엘리베이터 안에서 민수는 새로 붙은 안내문을 다시 바라본다. 우리는 서로의 층에 살고 있습니다. 짧지만 깊은 문장. 어쩌면 이 사건은 소음을 없앤 게 아니라 관심의 층을 연결한 것인지도 몰랐다. 저녁이 되어 불을 끄자 집안은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는 어제처럼 불편하지 않았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안도, 그리고 언제든 말할 수 있는 관계가 생겼다는 든든함이 있었다. 층간소음은 피할 수 없는 소리지만 갈등은 피할 수 있다. 완벽한 집은 없지만 이해하는 이웃은 만들 수 있다. 조용한 배려는 집 아래까지 내려가고 위층까지 되돌아온다. 카메라는 천장을 향해 천천히 올라간다. 그곳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적이 없었다. 단지 서로의 삶을 조금 더 존중하게 된 사람들이 있을 뿐이었다. 이 영상이 마음을 움직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